주방이 거실과 완전히 1대1로 마주보지 못하고 약 1.3m 정도 이렇게 밀려나 있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주방 폭은 실제보다 더 좁아 보이고 공간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느낌을 주는 주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X를 정리하는 것 하나로 주방의 흐름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DTRG 대표 백주현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일산에 위치한 46평형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뷰, 오늘은 이 장면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리모델링 전 모습입니다. 평수는 충분한데 어딘가 답답하고 정리가 안 된 느낌 들지 않으시나요? 이 현장을 보신 분들 대부분이 이 정도면 구조를 다 뜯어 고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집은 낭비되고 있던 안방 공간을 제외하고는 큰 구조 변경 없이 완성된 현장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구조를 어떻게 쓰느냐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구조 변경을 크게 하지 않고도 공간이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 이 집을 통해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이 집은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현관에서부터 사용 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기존 현관은 양쪽이 모두 수납으로 꽉 채워진 구조였습니다. 수납량은 굉장히 많았지만 가족 구성원 수에 비해서 수납이 좀 과한 느낌이었고, 복도 라인을 따라서 신발장이 일자로 길게 서 있다 보니까 좁고 긴 복도가 더 강조돼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신발장 볼륨을 조금 줄여주고 아이들이 편하게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벤치를 맞춤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는 브론즈 거울을 적용했어요. 외출 전에 옷매무새를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도 있고, 거울의 반사 효과로 현관이 답답해 보이지 않고 넓어 보이도록 설계했습니다. 수납을 무작정 늘리기보다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춰 필요한 만큼만 정리한 가족형 현관 공간입니다. 거실입니다. 현관에는 수납이 넘쳐났다면 거실은 수납이 많이 부족한 구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고객님께서는 TV를 쓰지 않고 서재화시키는 게 니즈셨거든요. 그래서 기존 TV가 있던 자리를 활용해서 철거되지 않는 양쪽에 튀어나온 기둥들 사이에 맞춤 형태의 수납장을 기획했습니다. 단순히 수납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뒷벽까지 이렇게 열려있는 선반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서 답답함을 최소화시키고 책과 오브제를 함께 배치할 수 있도록 책장 형태의 수납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자, 여기에 간접 조명을 더해서 거실 전체 분위기가 더 정돈돼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수납장이지만 공간을 차지하는 가구가 아니라 거실의 중심이 되는 장면이 되도록 디자인했어요. 자, 드디어 주방 공간으로 왔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느껴지는 공간이 바로 이 주방입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쪽에 있던 날개벽과 키 큰 장이에요. 이 집은 원래 주방과 거실의 폭이 같은 형태로 마주보고 있는 기본 구조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형태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안방에 붙어있는 욕실이 주방 쪽으로 돌출돼 있으면서 주방이 거실과 완전히 1대1로 마주보지 못하고 약 1.3m 정도 이렇게 밀려나 있는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쪽 벽에 80cm 정도 되는 날개벽이 위치해 있고 그 뒤로 붙박이장이 쭉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방 폭은 실제보다 더 좁아 보이고 거실과 마주보는 면적이 더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공간의 밸런스가 많이 무너지는 느낌을 주는 주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벽체를 정리하는 것 하나로 주방의 흐름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기존에는 이 아일랜드가 이렇게 반대편 벽으로 붙어 있었는데 이거를 거실 쪽으로 이동해서 더 많은 공간을 거실과 마주볼 수 있는 구조로 위치를 바꿔주고요. 붙박이장을 철거하고 정리된 벽체면에는 가로로 긴 매지 라인을 적용해서 벽이 끊어져 보이지 않고 조금 더 넓고 길어 보이도록 연출했습니다. 또 이렇게 밀려나 있어서 거실과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않는 복도 쪽 주방 공간에는 좌우로 길이감을 함께 살려주기 위해서 상하부장을 나눠서 배치했습니다. 이 위치에 상하부장이 생기면서 뒤쪽에 다용도실로 나가는 터닝도어도 자연스럽게 가려져서 공간이 훨씬 정돈되어 보이게 되었죠. 그리고 뒷면에는 냉장고와 키 큰 장을 창가 쪽으로 배치해서 조리 동선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물론 이건 선택의 문제이긴 하지만 창밖 뷰가 특별하지 않은 경우에는 북쪽으로의 난 채광보다 수납과 구조를 우선시하는 선택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장 하나의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거실과 더 많이 맞닿을 수 있고 조리와 식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가족 간의
간의 소통이 주방의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집 주방의 변화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구조를 제대로 쓰게 만든 결과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안방과 드레스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슬라이딩 도어 위치가 기존의 안방문의 위치였어요. 그러니까 이 안쪽 공간은 원래 하나의 공간이었죠. 문을 열기 전에 먼저 공간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기존의 안방은 공간 안쪽의 구성 비율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방 욕실은 면적이 넉넉해서 사용하기는 좋았는데 그 앞에 있던 드레스룸은 상대적으로 너무 작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서는 침실 공간에 추가로 붙박이장을 둘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이 현장에서는 이 공간의 배치를 다시 정리해서 침실과 드레스룸의 기능을 명확하게 분리했습니다. 원래 안방에 들어가는 문이었던 이 도어를 슬라이딩 도어로 변경해 주고요. 안방의 일부 공간을 복도형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구성해 줬어요. 이를 통해서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잠을 자는 침실 공간에 문을 하나 신규로 만들어서 드레스룸과 완전히 분리해 줬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공간은 거실 쪽 슬라이딩 도어를 열어 두었을 때 공용부가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함께 만들어 주죠. 자, 추가로 안방 공간은 발코니까지 확장을 해줌으로 인해서 침실은 더욱더 편안해졌고, 드레스룸은 수납력이 크게 향상된 실용적인 구조로 완성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동선과 수납을 함께 고려한 안방과 드레스룸 공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방 욕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집의 욕실은 공용 욕실, 안방 욕실 모두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 면적 자체는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다만 기존 구조는 세면대와 변기 같은 공간들 사이에 조적 파티션, 유리 파티션, 의미 없는 세면대 상판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게 나뉘어 있었고, 선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었어요. 짧은 조적 벽체들과 세면대 위로 올라간 유리 파티션들도 있었고, 정리되지 않은 이런 마감 라인들이 욕실을 더 번잡하게 만들고 있었고, 공간은 나뉘어 있었지만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오히려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욕실은 불필요한 파티션과 벽체를 깨끗하게 정리한 뒤에 마감 라인이 깨끗하게 보이도록만 공간을 다시 정리만 해줬어요. 조직 파티션과 어두운 그레이톤의 타일을 적용하고 묵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고, 이노솔 천장 사용해서 천장이 더 높아 보이도록 만들고, 간접 조명을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구조를 크게 바꾸기보다는 불필요한 요소를 좀 덜어내고 공간의 쓰임을 다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둔 욕실 공간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큰 구조 변경 없이도 공간이 어디까지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기존 구조를 존중하면서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게 동선과 수납, 공간의 역할을 다시 정리했어요. 새로 만들기보다는 제대로 쓰는 거, 과하지 않은 디자인 속에 실용성과 완성도를 담아 오래도록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집으로 완성된 현장입니다. 지금까지 DTRD 대표 백주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